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 나이스한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방송 말미에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센스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겠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이따 10시, 오후 10시, 밤 10시에 상담을 일찍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목요일을 지켜주시는 오늘의 두 위원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입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레스 코드를 저만 빼고 딱 맞추신 두 위원님들과 함께 2부도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의 커플명을 좀 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 의견이 하나 나왔어요. 두 분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반석, 하트, 이지환이라고 해서 반하지 이렇게 우리를 보면 홀딱 반하지 약간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나만 획기적이라고 생각한 건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세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전문가님?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좋다면 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큼은 아니지만 쏘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커플명 계속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가 하나면 또 위원님들이 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공모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을 동안 2부가 더 특별한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일단 두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 신라는 이미 애진작에 목표가에 달성을 해서 수익을 챙겼죠. 그리고 옵트론텍 담겨 있고요. CJ 제일제당이 12%, 삼성 SDI가 벌써 7% 넘게, ISC도 수익권입니다. 12.6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우양 0.35%, 그리고 이마트 아까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셨고요. 오리온 2.55%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지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직 담겨있네요. 4%대 수익률. 두산바켓 수익률 효자죠. 11.55%. 포스코 담겨있고요. KB금융 그리고 실리콘웍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다들 기억이 나시죠? 이 포트폴리오가 또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좀 비중을 조절하고 싶다거나 제외를 하고 싶다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출연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수정을 못 해드렸는데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맞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는 한국 타이어가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에 좋았다라는 이유가 한국 타이어 상승의 배경이었고, 저는 이제 펀더멘탈을 기초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틀간 또 다시 큰 폭으로 내렸던 이유는 미국에서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관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뉴스로 접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매도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익실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이번에 이 우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되고,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 챙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혹시나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허반석 위원님은 포트 내에서 좀
조정하고 싶으신 종목이 없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옵트론텍에 대해서 조금 수정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약 8,500원 수준으로 포트폴리오의 단가를 조금 종목의 단가를 조정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익절을 하실 때는 8,700원 언저리에서 익절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손절가를 8,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부득이 수정 이렇게 손절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선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크게 차트상 위험한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를 네.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업 IR 담당자분과도 통화를 조금 더 해보았을 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장기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8,000원 언저리의 매수 단가를 비중을 15% 내외로 조금 가지고 가신다면 네. 결국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7,000원 언저리까지 빠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횡보를 했던 구간이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7,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혹여나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처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들고 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셨는데, 깊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쉽게 가볍게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닥 중에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라인을 7,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카메라 모듈의 프리즘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함께 자화전자, 프리즘을 납품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라이다 렌즈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가가 좀 터치가 돼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추가적인 손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하시는데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쉽게 비중을 늘리지 않고 더 2분기 실적을 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자라는 말씀으로 옵트론텍은 부득이 지난주에 드렸던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네.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마트는 매수가를 16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전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이미 매수를 하셨다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자라는 코멘트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포트에서 제외는 됐지만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2분기 이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AS까지 좀 철저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주원 전문가님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보실까요? 네, 일단 단기로 보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네. 장기로 이제 보실 분들은 한 번 더 눌려졌을 때 네. 47,000원 전후에서 아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한국타이어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또 짧은 소나기를 피해가면 충분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드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마켓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꾸준하게 좀 장기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네. KB금융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조금 등락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금리 인상이 조금씩 과시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나오면 결국 이제 은행주들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조금 담아두시고, 포트에 담아두시면, 아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바뀌는 내용이 좀 있는데, 분기 배당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받아가면서 주가에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저평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저평가 위치에 여기에 금리 인상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배당 받으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길게 보려고 매수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네. 지금 IT 종목 중에서 아마 실적이 탁월하게 지금 좋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LCD 관련된 부분 DDI 가격이 1분기에서 2분기도 증가하는데 아마 IT 업종의 종목 중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는 아니라도 한 중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면서 한번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최고가에서 좀 수익을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익절을 하고 수익률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두 위원님께서 주셨던 각각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히든 종목을 방송에서 이제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두 분이 주셨던 종목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희가 편입이 안 됐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면 이지환 전문가님은 인바디를 이야기해 주셨고 허반석 위원님의 히든 종목은 BH였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껏 좀 따라잡아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종목에 대해서 혹시 리뷰도 가능할까요? 허반석 위원님 먼저. 네, BH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를 제가 18,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이날이죠. 이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장중 고가가 4.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가 기준으로 18,050원으로 포트에 편입이 되지 않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원까지 좀 달성을 했는데 네. 공명정대한 서울경제TV 50원 한옥가도, 한옥가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BH는 포트에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금니 물지 마시고요. 전혀 아닙니다. 예.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 네. 지난 방송을 조금씩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18,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이제 나는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길게 보시고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오지 않는 한 조금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하반기 전망이 밝기 때문에 좋은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에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BH에 대한 AS는 오늘로써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길게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옥가 차이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장중에 같이 또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공명정대한 방송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깝네요. 인바디도 매수가가 들어오질 않아서 편입이 안 됐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인바디도 3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거든요. 300원 차이로 매수 안 되고 올라왔는데 인바디는 장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중기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고가권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은 보고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운데 만약 이제 그런 분이라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를 사실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시면 목표 가격은 30%에서 40% 이상
최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각각 종목이죠. BH와 인바디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운 종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AS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욕심껏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진품명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품명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주신 종목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리는 코너죠. 일단 이 진품명품에서 감정가에 많이 도달이 되신 분들은 베스트 감정서로 저희가 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포스코 강판이 또 감정가에 도달을 하면서 그 이상을 또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 또 제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서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포스코 강판 일단 도달을 했거든요. 위원님 더 볼까요? 어떨까요? 일단 여유가 계시는 분들은 사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오늘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던 거는 단기 목표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좀 보자라는 차원인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제시해 드리는 전략은 목표가에 단기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 50% 정도 절반 청산하시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좀 부담 없이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미국의 선물세 만기 후에 크게 출렁거리고 난 이후에 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한번 급락하고 나면 아마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때 보면 크게 급락하지 않은 원자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가와 철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원자재는 이번에 급락에서도 좀 피해갔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좀 많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가 적중한 종목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감정가에 많이 도달하는 게 좋다 보니까 단기 감정가로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반은 챙기고 반은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진품명품 들어가기 전에 또 누가 커플 이름을 공모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봐도 되나요, 전문가님들? 제 취향이어가지고 안 궁금하신가요, 두 분?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청자님께서 또 목요일에는 이지원 의원님과 허반석 위원님을 목이 빠지게 다들 기다리니까 앞 글자를 따서 목이 허해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상품이 있어야 좀 정성스럽게 지어질 예, 것 같다. 상품이 없어서 지금 뭐 이렇게 응모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포장 잘했다. 네, 전문가님. 상품을 조금 뭐 피디님께서 네. 서울경제 상품권 10% 이런 것들을 조금 예. 공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디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시면 상품을 좀 걸고 공모전을 열어서 이름 공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두 위원님께서. 자, 종목 진품명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한솔케미칼, APS 홀딩스, 에로티베큐um 들어와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예스티,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위더스제약, TBC,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네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종목들도 있고 잘 모르는 종목들도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다들 갖고 계시는군요 싶기도 하고요. 일단 굵직한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릴 종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를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장 저점과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 중간의 저점들의 동그라미를 한 번씩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과 저점을 최근의 저점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저점에 동그라미를 쳤던 곳에 추세선이 맞아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반복이 될까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 되돌림 자리도 얼추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우상향이 완성된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이 하단의 추세선을 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댁에서도 연습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자로 인적 분할을 했죠. 투자 사업 부문을 제외한 환경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을 했고 에코프로 HN을 신규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합상 시총을 2조 2천억 원 정도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조 3천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8,900억대 정도로 시장은 시총을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 1.8% 정도가 좀 올라감에 따라서 전일 시총이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네. 전일 시총이 7,900억 원대였고 1.8% 정도 상승을 하면 오늘 8,100억 원대의 시총이 조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기에 에코프로의 시총을 1조 3천억 원대로 보았다면 현 구간에서는 업사이드가 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적 분할 재상장을 인적 분할을 하고 각 기업들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재상장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 통계상 주가 추이는 지주회사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라는 통계치가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설회사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했던 적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들이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는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은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횡보 권역을 조금 보여주더라라는 모습들이 차트를 통해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기업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처음부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추세 하단을 다시 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아예 꺾여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합산 시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코프로 HNN과 에코프로의 합산 시총을 2조 원대 이상으로 보았고 에코프로만 떼어내서 보더라도 적어도 1조 3천억 원 보수적으로 봐도 1조 원대는 그래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숨에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 추세선 안에서의 횡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횡보 권역을 약 43,500원 언저리로도 한번 바라봐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종가가 43,500원입니다. 매수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내일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올지가 이 차트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지에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보수적으로 조정 시에 싸게 사시면 더 좋으니까요. 매수가를 한 42,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매수를 하셨다면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박스 안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55,000원 선이 하나 보이겠죠? 그 이후에는 6만 원 선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6만 원까지는 한번 보유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인공 에코프로였습니다. 중기적으로 감정가 6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오른 기업 이벤트의 조정 그 이후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기 감정가도 제시를 해준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올라왔네요. 이 종목은 누가 봐주실까요? 네, 한솔케미칼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작년부터 해서 정말 쉼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IT 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 대비라면 주가가 4배 정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는데 주가가 4배 오른 것에 비해서는 PER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4배 정도 올랐는데 PER이 22배, 23배가 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주가가 4배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이 이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빠르게 따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IT 재료 부분인데 사실 이 한솔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데는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좀 루트가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뭐 가산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에 한솔케미칼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가장 최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자체가 뭐 판매한 제품들이 그렇게 독특하거나 기술력이 있는 제품들은 사실 크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이 판매 루트가 아주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면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크게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설정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4만 7,500원 정도에 형성됐는데 목표 가격은 중기로 잡고 3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차트 보니까 쉼없이 올라온 종목이네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한솔케미칼 중기 감정가로서 30만 원 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기대감이 현실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한솔케미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종목을 볼 텐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단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부터 보시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저희가 종목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어떤 종목을 감정받을까요? 하고 여쭤보잖아요. 오늘 두 분 코드가 맞은 것처럼 이 드레스 코드가 맞은 것처럼 종목도 이거를 같이 찝어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감정가를 같이 들어볼 텐데 그 노란톡에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저만 소외되는 거네요. 두 분이 이렇게 동기화가 잘 되는데 저만 모르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외롭다는 말씀과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를 실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1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매출액 4,4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박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의 매출이 각각 57%, 43% 차지하는 게 이 회사의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OLED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매력적이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동박은 이제 PCB 기판이죠. 전자제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합성 수지 기반의 절연체죠. 여기에다가 동박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 활용도가 넓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지박입니다. 전지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다 보시면 좋겠고, 음극판, 그중에서도 음극판 소재로 활용이 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유럽에 유일하게 이 전지박 회사 중에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하면 뭐 폴란드, 헝가리 이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설비를 좀 깔았는데 거기에 기초 수율 작업을 하느냐고 조금 이익에는 마이너스 부분들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죠. 고정비 부담이 있었고 적자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이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위해서 뾰족뾰족한 구간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1차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선이 좀 나오는데, 이 구간은 코로나 팬데믹 구간으로 깊은 하락이 나와서 좀 제외를 해본다면 그 전에 저점은 이 구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도 추세선이 나오는데, 결국 여지없이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줬더라라는 부분, 저는 이 추세선을 맹신하거나 신봉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들여다보면 참 얄궂다라는 생각이 드는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평행한 선을 그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렸을 때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이 구간들로 좀 살펴보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강하게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오늘 종가가 52,800원이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좀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는 48,500원으로 한번 정해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중기로 전고점을 좀 넘어서서 6만 원을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조금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기술력을 그리고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함부로 다른 경쟁사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어떨까요? 제가 이제 얘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거의 뭐 내용이 일치해가지고 네.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다 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지박 부분, 그 헝가리 공장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기대감이 높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앞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감정가는 저도 6만 원 단기 감정으로 잡고 감정 가격은 6만 원 가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감정가까지 싱크로율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두 분 중기 감정가로서 이제 허반석 위원님은 65,000원 선까지 적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경쟁사 진입이 쉽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의 감정서도 이어서 봐야겠죠. 네, 두 분의 감정가도 일치합니다. 6만 원 선으로 두 분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보죠. 네, 전지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한 줄 정리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품 명품까지 만나봤는데, 제가 두 분의 커플명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다음 커플 후보들을 보면 우리 두 위원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진짜 상품이 걸리면 그때 좀 공모 이름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분들의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먼저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 전체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만 원 선이 현재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것도 보죠. 네, 오늘 수익 청산을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첨가가 된다면 복구 금액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히든 종목에 이야기를 해볼 시간인데 빠르게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검색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나 봐요. 이야기를 해주시면. 근데 또 종목이라는 게 어렵게 내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조절을 해달라라고 위원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두 분이 오늘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있으실 테니 투자 포인트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볼 텐데요. 허반석 위원님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종목명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난이도를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로 해야 할까요? 상중하로 나누고 있긴 한데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네. 종목 리포트를 보는데 네. 너무 많은 종목을 다룰 수 없어서 같은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맞추시길래 네. 오늘은 좀 못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일부 방송하는데 벌써 댓글에 오늘 이 종목 아니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네, 정말 찐 팬분들은 허반석 위원님의 네. 종목 스타일을 다 아시니까 설마 이건가요?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또 맞아서 전문가님이 또 급하게 첫 번째 난이도 포인트는 조절을. 유통 섹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을 자주 해주셨던 유통은 아닌 걸로.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난이도 조절해서. 네,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이고요. 조립 공정의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소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공포에 샀다라고 하시면 뭐 SK이노베이션도 30만 원을 조금 넘었었던 흐름들이 나왔고요. 삼성 SDI는 주유소 포트폴리오 안에 있으니까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무엇을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캐펙스 투자 증가에 따라서 그럼 신규 라인을 깔 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업도 그 리서치 중에 하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말씀을 아끼시려는 게 여기까지 좀 느껴지네요. 아니, 어제도 이제 막 히든 종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무 누가 봐도 그 키워드 검색하면 그 종목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걸 힌트라고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조절을 좀 스스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종목은 어렵게 되면 낼 수 있잖아요. 뭐 두리뭉술하게 수급 보고 두리뭉술하게 뭐 실적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실적 우상향합니다. 수급 누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서는 걸리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잘 난이도 조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주환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듣죠? 저는 계속 두리뭉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사실 제가 추천한 종목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짐작하실 걸로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아마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을 가늠해 볼 때 기저 효과에 의해서 단순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나아지는 정도냐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의 실적과 비교해서도 확연히 나아지느냐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마 한 10년 이상 내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섹터 자체도 굉장히 호황으로 들어가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마 10년 내에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역대급으로 좋게 나올 것 같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적 이야기만 하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유소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스타일을 다 알아서 종목을 검색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허반석 위원님의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은 일단 아니라고 하셨고.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대 공정의 조립 공정이 있죠. 2차 전지에서는. 그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좀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반도체 장비주에는 원익 IPS가 있다면 2차 전지 제조 공정에는 이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차례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고요. 5대 공정이라고 하면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가스를 빼는 디게싱까지도 있는데 이 모든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다라고 이제는 조금 아실 것 같은데요. 20년도 매출액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51%의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270%의 증가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를 뛰어넘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밝게 전망이 되는 이유는 24년도까지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캐펙스 증가를 해도 결국엔 공급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시장이 바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장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로 조금 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명들이 거론이 되고 그럼 있는데 성공했네요. 네. 네, 오늘 좀 교란 작전이 먹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원 전무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첫 번째는 실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꽤 크게 거쳤고, 그동안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물량들은 여전히 이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인 외국인 수익 물량들이 상당 부분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 매수로 전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라고 본다면 이번에 미국의 선물 동시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교차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서서히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조정 구간을 끝내고 마무리 국면에서 수급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보는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거쳤던 종목, 수급이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좋아지는 종목, 2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온 종목 아마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설마 그 종목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종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문제집 옛날에 풀면 처음에는 이제 개념 원리 같은 경우도 도망가지 말라고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막 주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배신감이 넘치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분이 좀 밸런스를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다. 이주원 전문가님 이야기를 해주셨고 허반석 위원님은 오늘 약간 응용 문제로 종목을 꼬아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좀 더 좁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허반석 위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3월 달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했던 종목입니다. 3월 18일자 유튜브의 기록을 한번 돌려서 보시면 네. 네. 힌트를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찾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회수가 올라간 소리가 들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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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농담 반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 배터리 업체 중에서 SK 이노베이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노스볼트라고 하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를 좀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노스볼트와의 시너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이제는 키워드 몇 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기업명을 찾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이어서 각형까지도 이제 제조 라인을 넓혀가고 있어서 기술력으로는 파우치뿐만 아니라 각형까지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제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맞춰주고 계시고 이주환 전문가님도 그럼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아주 이제 결정적인 힌트고요. 이제 대부분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설마 이제 이 종목이야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힌트는 역시 이 종목이 분기 배당을 합니다. 분기 배당을 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분기 배당 기일이 이번 달 30일 정도 됐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보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끝내고 턴어라운드 들어가는 지점인데 턴어라운드 들어가는 지점에서 배당까지 받으면 일석이조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기 배당을 좀 받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바로 그 종목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하 하고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허반석 위원님에 대한 종목도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명은 여기서 여러분 공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렇게 힌트만 보시고 엉뚱한 종목을 매수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종목명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이 또 금요일장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장에 대한 뭐 전략이나 이번 주 마무리를 하기 전에 두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각각 얼마씩 보고 계십니까? 몇 %씩?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한 30%, 장기적으로는 30%.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중기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으시겠다는 분들도 한 30%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혹시 SK 하이닉스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OX로만 답해 주시죠, 위원님. X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네요. 허반석 위원님. 네, 추세선을 그어보면 제가 접근이 가능한 가장 낮은 저위험 추세선 하나를 빨간색 동그라미와 같이 그려드리고요. 중기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또 장기 추세선 수익률 극대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대 수익률을 중기 추세선에 맞춰보면 적어도 15%에서 뭐 20%까지도 조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봤을 때에는 장기 추세선 수익률 극대화도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 추세선까지 1차 목표를 잡고 15에서 20%의 기대 수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법하다라고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두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좀 마무리 이벤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거의 없어가지고 허반석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또 지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내일장 혹은 다음 주장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요? 네. 내일장 전략이라든지. 뭐 앞서서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네. 좀 드렸던 거 신고가의 지수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내가 현금 비중을 쏟아가면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감들이 곳곳에 산존해 있습니다. 그런 시장임을 좀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변곡을 노려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살 때도 인내심을 발휘해 보시고 매도, 수익 실현할 때도 인내심을 발휘해 보자라는 그런 장세, 키워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짝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주유소 3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전화와 문자 미리 받고 있을 테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